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1919 챌린지 소식입니다. 전주역 광장에서 열린 이 행사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총 19일 동안 릴레이 버스킹으로 아티스트 공연이 열렸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우아한거리의 소식지 한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거리의 소식지 기자 한수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광장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2020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1919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저와 함께 1919 챌린지로 가보시죠. 세계소리축제에서 진행하는 1919 챌린지는요, 코로나19 때문에 무대에 설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19일간의 챌린지를 이어가는 논스톱 버스킹입니다. 총 19일 동안 209개 팀 8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고요. 이렇게 전주역 앞에 무대를 설치해서 관객과 예술인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크릴로 설치된 그 벽을 통해서 오고 가며 관객들을 느끼고 또 예술인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한 무대입니다. 공연을 관람 중이신 주민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천마중길이 아닌 전주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오늘 행사를 보니 어떠신가요? 예, 저는 이 인근에서 숙박하고 있는 상인인데요. 지금까지는 천마중길에서 모든 행사가 열려가지고 전주를 찾으신 관광객들이나 주민분들이 나와서 구경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전주역 앞에서 이런 공연을 해서 아주 뜻깊고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예, 이 앞에서 지금 이 부근에서 공방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에 예술 문화나 이런 축제 같은 게 있으면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또 세계소리축제도 같이 한다고 해서 공연이 있다고 해서 감상도 하고 볼 겸 해서 좀 나와봤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공연도 있고 뭐 노래도 있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이쪽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공방거리 문화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었고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소통도 하고 싶은데 대부분 그 천마중길에서만 공연을 하고 이쪽 여기에 오셨던 분들은 거기 중간까지만 오시고 그쪽 밑으로는 좀 안 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역까지 역 광장까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서 하니까 너무 좋았었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방금 공연을 마친 이희정 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정 밴드는 어떤 밴드인가요? 이희정 밴드는 전통 현대를 만날 때라는 슬로건을 가진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작 국악 그룹입니다. 오늘 어떤 공연을 하셨나요? 오늘 공연은 1919 챌린지라는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주최한 공연인데요. 1919가 많은 걸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 그리고 19일 그리고 전주 세계소리축제 19회 그래서 1919가 많은 걸 표현하고 있기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팀들이 모이는 건데 전주에서 이제 열린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감동입니다. 제가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전주역 광장에서 2020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1919 챌린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 곳을 떠나지 않아도 이곳 천마중길에서 아름다운 소중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한 거리의 소식지 기자 한수영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도서 참 많지요. 송천동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이야기 꽃마루에서는 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이들 교육에 관해 고민하셨을 텐데요. 이곳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안에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아우르는 교육 북콘서트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로다라는 주제로 조재은 양철북 출판사 대표의 강의가 한창입니다. 지로 이야기는 주인공인 지로가 자라면서 느끼는 감정, 친구 관계, 가족, 학교, 선생님 등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시무라 고진의 교육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빛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조재은 양철북 출판사 대표는 지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가 지금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할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야 할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훌륭한 부모가 못 되는구나, 나는 훌륭한 교육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곤 하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의 기준으로 교육을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고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사드락 대표님의 김미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북스타트로 아이 17개월 때 그림책을 책모임을 시작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어떤 그림책을 빌려서 읽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 그래서 저희가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림책을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고 아이가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저희가 내내 그림책만 있다가 관장님 추천으로 읽게 되었고 출판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며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이혜영이었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 온두레 공간 미음에서 진행하는 박희수 노래교실의 회원들 노래 발표회가 11월 15일 완주군 상관면 공기마을 편백숲에서 열렸습니다. 야외 무대에서 열린 이 행사는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청중들에게 보이며 음치, 박치의 두려움을 많이 벗어나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무대를 마련해 주시고 잘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너무나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는 누구나 다 즐겁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게 시간을 보낸다면은 누구나 이런 평화마을 노래교실에 참여하시면 인생의 즐거움도 찾고 또는 일상의 즐거움도 찾고 치매의 방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작은 무대지만 시작하게 된 이유는 노래를 부르는 이제 배우러 온 분들이 대부분 거의 모두가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무대에 대한 공포증인 거죠. 그러니까 무대에 서보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대부분이 오신 분들이 그 쑥스러움 때문에 긴장감 때문에
그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분들께 그 좀 힘을 드리고자 그리고 또 이렇게 용기를 드리고자 만들었던 무대고요. 긴장감을 극복하는 거죠. 긴장감을. 그런 긴장감 극복 차원으로 이런 그 무대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을 공동체 기린봉 라디오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11월 14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놀이마당에서 공개방송이 열렸습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공개방송은 동산 아이들 수화 공연과 행치마을 이야기, 택배와 택배기사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부터 있어야 할 법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어차피 사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많지만 법조차 없는 경우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송천동 동물원 삼거리 덕진공원 산책로 인근 소규모 하천이 조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물이 흐르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조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곳은 덕진공원과 이어지는 덕진교 근처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이곳과 지금 저쪽 건너편으로 양옆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아래에는 덕진 호수와 이어지는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거의 흐르지 않다 보니 여러 침전물들이 생기거나 아래에는 조금씩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기도 한데요. 때문에 주변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왔을 때는 이곳 물 위에 이렇게 녹조 라떼라고 하는, 흔히들 말하는 그런 녹조들이 많이 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촬영 2주가 지난 뒤에 와보니 녹조는 사라져 있었지만 저렇게 하천 아래로 여러 쓰레기들이 용도를 알 수 없는 호스와 여러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산책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송천교라고 써 있는데 송천교까지 와 있는데요. 밑에를 보시면 회색의 약간 기름때처럼 보이는 것들로 바닥이 오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이 조금씩 흐르는 것 같긴 하지만 저쪽으로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막혀 있기도 합니다. 혹시 이곳 길을 많이 평소에 자주 다니시나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니고 있어요. 네. 이끼라 아니면은 뭐 쓰레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깨끗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쓰레기를 좀 치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이 좀 정화됐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곳에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저는 이제 여기 운동하러 주 2, 3회 정도 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네네. 좀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냥 보면은 물도 많이 고여 있고, 네. 물고기도 없고, 뭐 보는 것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진짜 하천처럼 물이 좀 흐르고 그냥 보기 좋게 딱 그 정도까지만. 네네네. 지저분하죠.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산책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하천의 상태도 살펴보고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보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전주천까지 해당 하천은 쭉 이어져 있는데요. 전주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주변 경관까지 훼손시킨다면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겠죠. 행정에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전주시민기록관이 시민의 기억, 전주의 기록으로라는 주제로 남노송동 기린토월에서 2020 전주시민기록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진행했습니다. 기록 발굴단 4팀은 호남교회사 연구소, 전주문화원, 서학동 예술마을 현장지원센터, 평화동 마을신문이 참여했습니다. 고물의 재발견과 마을의 일상이 역사로 기록되는 마을신문 활동 사례 등 다양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포럼 진행을 맡은 민간기록물관리위원장 조법종 교수는 시민의 기억과 기록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시민의 기록이 다른 도시들보다 앞서서 모범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미디어 참여와 지역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창작 지원센터가 전국 10곳에 순차적으로 개소되었습니다. 미디어 창작 지원센터는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 SK 브로드밴드와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 미디어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특히 10개 지역 중 전주는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에 구축됐으며 시민 창작 콘텐츠 확대와 시민 미디어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동 동도 미소드림 합창단이 제2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회 제목은 그리움 그리고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미소드림 합창단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째로 정기 연주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연습 과정은 정말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가능한 시간대에는 나와서 연습을 했고요. 이번에 곡들은 동요, 그 다음에 가요, 그 다음에 한국 가곡 또는 성가곡 이러한 다양한 그 분야의 곡들을 택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곡들을 부를 때마다 동요는 동요대로, 가곡은 가곡대로, 또 성가는 성가대로, 가요는 가요대로의 그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이 음악을 통해서 잘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에너지원이 저희들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합창단 정기 연주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누리 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느 국한된 지역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과 알콩달콩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저희들 동도 합창단의 구성도 우리 동도 미소팀 주민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합해서 하나의 합창단이 되었고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경비팀, 그 다음에 청소팀 등등 관리팀들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집 일처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전주시 마을술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주시 마을술사는 마을이 지닌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북대 LINC 사업단과 전주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인데 그중 완산동 마을술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을술사 완산동과 다가동을 마을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선주라고 합니다. 작년에 일기를 뽑았습니다. 전주문화재단에서 한 달 가량을 연습을 시키고 저희의 마을을 조사를 시켜서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심화 과정까지 거쳐서 50여 분의 선생님들을 뽑았고 그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은 지금 20여 분에 가깝습니다만 앞으로도 2기, 3기, 4기가 더 출발하겠죠.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요즘 문화가 기계화를 하다 보니까 이 대장간의 옛날 수제 작업이 점점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나마 가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한 번씩 찾아와 주셔가지고 아직도 대장간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 때는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리 기계가 발전했어도 손으로 만드는 이런 수제 공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또 찾아주시니까 끝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완산사 김유신 장군을 모신 사당입니다. 김유신 장군께서 우리 가락 관련 서적에 의하면 예산 전투를 끝내고 우리는 보통 논산 전투를 알고 있는데 예산 전투를 끝내고 그 다음에 금산, 고산, 완산, 전주 완산을 거쳐서 부안을 가면서 이곳에서 우리 일가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그 장소가 여기랍니다. 정말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소식이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은 녹아내리게 해주고 있지 않았나요? 마을신문 기자분과 우리 동네 TV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동네 TV 앵커와 리포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TV는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 우리 동네 TV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앵커 이혜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